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이 왜적을 크게 무찌른 전투,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 한산대첩이 일어난 통영의 한산도 일대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영 기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개해 주신 곳은 통영시 한산도, 참 아름다운 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제승당이 있어서 매년 관광객만 40만 명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네, 통영항에서 섬으로 오가기 위해서 이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2천여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통영 시내에서 섬으로 오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원 규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한산도의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산도를 가기 위해서는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야 합니다. 배가 도착하는 한산도 터미널은 이순신 장군의 사당 제승당이 있어서 제승당 터미널로 불리는데요. 제승당 터미널은 원래 작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서 단순히 매표소 역할을 하는 곳에 불과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이 어촌뉴딜 선도 사업으로 지난해 1월경에 구색을 갖춘 여객선 터미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이 해결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터미널을 다 짓긴 했는데요. 운영의 주체가 불분명해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 그다음에 이제 노지에 그냥 앉아서 어르신들이 그냥 비도 피할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터미널을 지어준다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거의 방치를 해놓고 오픈을 안 하고 있던 그런 실정에 저희가 왜 오픈을 안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여기에다가 타진을 많이 했으나 시와 해양수산부 간에 약간의 이권 다툼인지 그런 건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사 온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터미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도 잘 안 되고 좀 관리도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네, 앞서 설명드린 한산도, 그러니까 제승당 터미널, 그리고 비진 외항 터미널, 소매물도 터미널까지 이 세 곳의 터미널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잇따라 완공이 됐지만 운영이 되지 않는 그저 빈 건물이었을 뿐입니다. 예, 이 편의를 위해서 지었는데 1년 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니까 좀 황당한데 운영 주체가 불분명해서 생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터미널을 지은 곳은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입니다. 즉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국유 시설인 건데요. 국가가 직접 이 터미널의 운영과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도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인 통영시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통영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 법에 따라서 국가시설은 지방으로 이전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지방에서 관리를 해주면 더 쉬운 부분도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 지은 시설물이다 보니 지방 이양이 어려워서 그동안의 행정적 관리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용 창출해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 또 그리고 이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태풍이 올 때 터미널의 바지선을 피항시켜야 하는데 이때마다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이 강력한 태풍들이 지나가면서 일부 터미널의 시설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모습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말에 임시로 재승당 터미널 운영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 운영이기 때문에 관리는 미흡했습니다. 예컨대 화장실이 제때 청소되지 않아서 악취가 심하고요. 또 터미널이지만 음료수 하나 살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부분하고 그다음 저 안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대적인 어떤 시설이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현지 주민들한테 항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그동안 매점이라든지 어떤 음료수를 팔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오면 특히 여름철에 오면 이렇게 떼약 볕의 경우에는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물을 사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영시청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적절한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는데요. 마침내 지난달 31일 조정회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앞으로의 관리 주체는 통영시가 됩니다. 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설물 관리 사무위임을 통해서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업체인 이 선사에 맡기지만 과도한 운임 조정 등이 일어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통영시가 관리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자연재해 등으로 큰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관리 이양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전환 부분은 일단 통영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서에 담았고요. 세 가지 우리 비진 외항 소매물 또는 바지선 운영비용, 안전시설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분담해서 통영시와 협의하도록 조정서에 담았습니다. 시설물 관리부터 운영까지를 선사에 무조건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용료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중성이 있는 모든 교통수단은 국가가 관여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용료의 분담 부분이 승객한테 가게 되어 있는 이런 절차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료의 분담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가 국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해에 약 5, 6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관광객들과 또 주민들께서 겪는 그런 터미널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향후에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터미널이 파손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에 그를 조율하고 관리하고 또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1월 이후에 1년 반 가까이 방치돼 오던 여객선 터미널이 드디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영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우선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재승당 터미널은 주차구역부터 협소했고 특히나 터미널 내부는 코로나19 시대인 요즘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섯 명 들어가기도 벅차 보였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밖에서 봤던 것보다 더 훨씬 좁네요. 부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주민들도 역시 불편한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최대한 소통해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계단 밑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그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착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라솔 같은 거를 설치해가고 햇볕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랜 기간 방치돼 오던 통영의 섬터미널 3곳이 앞으로는 이름만 터미널인 유명무실한 곳이 아니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